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가 현재 5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고요. 저점 6불 33센트 대비 25%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 큰 문맥을 이해하려면 아이온큐의 강점이 무엇인지, 또 최신 양자 산업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파악이 필요해서 오늘은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제가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길게 본 차트인데 현재 이렇게 크게 하락 추세를 타다가 최근에 이 하락 수렴을 벗어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를 당겨서 보면은 7월 2일부터 어제까지 5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저점 대비 꽤 괜찮은 반등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봉으로 당겨서 보면은 6불 33센트였던 6월 21일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세와 매도세의 그 강도를 비교하는 RSI 지표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 지표가 30 밑으로 내려가면 저점이다라고 보고 70을 넘으면 고점이라고 보는데 상당히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때 4월 19일에 6불 98센트까지 떨어졌을 때 한 번의 저점이었는데 이때도 RSI가 30을 쳤고 또 최근에 6월 21일에 6불 33센트까지 떨어졌을 때도 30 밑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참고할 만한 좋은 지표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하락 수렴을 뚫고 올라가는 게 꽤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하락 패턴을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도 낮춰지면서 모이고 있죠. 근데 보통 이렇게 수렴을 한 후에는 한 번 올랐다가 이 추세선을 닫고 다시 올라갑니다. 왜 이런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만큼 오랫동안 하락을 하면서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거 좀 싸네 하고 생각하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올라갔다가 이제 물렸던 사람들 또는 단타 하는 사람들은 한번 수익 실현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바닥이구나 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를 이해해야지 이 패턴 그대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심리는 어느 정도 투자에서 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술적인 패턴도 뭐 메인으로 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딪히다가 한번 올라왔죠. 그럼 아마 올라가다 한번 맞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이 패턴을 분석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이 9월 초쯤에 완전한 수렴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제대로 브레이크아웃이라고 그러죠. 치고 올라가는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9월 18일에 이제 미국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있을 예정이고 뭐 100%는 아니지만요. 여기에 이제 아이온큐가 5천 밀리언 달러 규모의 정부발 신규 수주 금액도 나올 수 있을 거다 얘기했던 게 하반기고 이제 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은 뭐 AI나 반도체, 빅테크에 몰려있던 매수세가 순환매가 일어나게 되면서 중소형주들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마 올해 하반기 또 올해 말쯤에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6불 중후반대에서 추가 매수를 좀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추가 매수를 했다고 공개를 드렸던 세컨 계좌를 보면은 수익률이 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수익이 나서 현재 수익이 거의 1,3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패닝을 하기보다는 이제 팔 만큼 사람들이 팔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살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팔 사람들은 다 팔고 이제 올라갈 시간이 오는구나라고 해서 리스크가 적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셔서 오를 때 추격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때 팔아버려서 계좌가 녹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시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재작년에도 4불에서 6불 횡보할 때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이게 한 평단가가 5불 정도 되니까 뭐 지금 아이온큐 주가가 8불 좀 안 되니까 여전히 수익권이고 또 제가 여기서 6불 후반대에 많이 사놨잖아요. 이게 한 7, 8천 정도 될 텐데 요것도 이제 아이온큐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면 그때 살 걸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가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또 악플도 많이 달리고 비관적으로 볼 때가 이때가 어떻게 보면 싼 가격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 성능 업데이트 웨비나 6월 30일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걸 잘 정리한 기사가 나와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온큐를 어떻게 평가했냐? 중단기적인 니스크 시대, 오류율이 있고 중간 정도 지금 시대에서 가치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주력을 하면서도 완전한 오류 내성 양자 컴퓨팅을 위한 장기 계획을 추구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커스텀 된 그런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데이터 센터에 바로 통합할 수 있고 이제 템포 내년 모델부터는 상업적인 우위를 달성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폭넓은 상업적 우위를 달성을 하는 모습을 가져가면서 이제 매출도 내고 오류 수정까지 갖추겠다. 그리고 올해 5대를 제조를 해서 지금 한 대는 퀀텀 바젤에 팔린 거고 나머지 4대도 판매 계약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아마 매출로 이어진다면 또 큰 매출이 나고 주가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출시 예정인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는 지금 시애틀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 유럽에서는 또 그 퀀텀 바젤에 나가는 게 조립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조성과 데이터 센터 준비에 중점을 맞추고 있고 경고성과 이 양자적인 가동 시간 향상을 추가해서 제품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고 내년에 출시되는 템포는 64EQ인데 더 많은 큐빗 그리고 더 높은 품질의 게이트가 들어가고 RMQA라는 이 멀티코어 그러니까 이 기존에는 칩 하나에 코어가 하나였는데 이 코어를 여러 개가 들어간 단일 칩이 된다는 거죠. 고정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할 것이고 지금은 이테리움이라는 원자를 쓰고 있는데 바륨으로 옮겨가는 첫 번째 시스템이 될 거다. 알고리즘 큐비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큐비트로 6개의 쓸만한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유용한 결과를 주는 충분한 게이트를 실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쓸만한 큐비트 숫자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아무 가공도 거치지 않은 물리적 큐비트 보다는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수준의 오류성을 거친 논리적 큐빅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중간 정도 수준이 되고요. AQ가 높을수록 더 유용한 기계다라는 개념입니다. 64EQ에는 하드웨어도 개선되고 소프트웨어도 발전이 되면서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물리적 큐빗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온 트랩은 다른 진영들, 초전도체나 광자 이런 데보다 긴 코히런스 타임을 가지고 있다. 양자적인 계산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게이트 충실도 연산을 했을 때 정확도도 높지만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이 연산 속도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상식선으로 다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온 트랩 안에서도 컨티뉴엄과 아이온큐가 선두주자인데 컨티뉴엄은 셔틀링이라는 방식을 써서 이 이온 트랩 내에 다양한 영역으로 이온을 가져왔다가 쓰고 또 보내고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게 2000년대에 NIST가 개발한 오래된 아키텍처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도 요걸 할 수 있다. 근데 연산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안 쓰고 이제 듀크 대학과의 그 특허 독점 계약에서 얻게 된 새로운 아키텍처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게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컨티뉴엄도 이에 대해서 아이온큐 알고리즘 큐비트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시대에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컨티뉴엄과 아이온큐 모두 인상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제품의 CEO는 아이온큐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는데 성능, 확장성,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등급 이렇게 3가지가 주요 전략인데 성능은 뭐냐? 2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 충실도를 올리겠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단기적으로 디스크 시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양자회로 크기를 결정하게 돼서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높아야 오류 수정을 할 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스케일 면에서는 당연히 큐비트 숫자를 더 늘리고 게이트 속도를 올려서 이제 이온 트랩의 약점을 극복하겠다. 엔터프라이즈 등급 요거는 제품을 성숙화시키고 상품화를 잘 해서 많이 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포르테 시스템에서는 2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충실도가 99.6%인데 그리고 게이트 스피드가 60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거를 99.9, 300 마이크로세컨드, 그리고 내후년에는 99.95, 300 마이크로세컨드로 점차 올리겠다. 그래서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고 포토닉 인터커넥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장차 1000개가 넘는 큐비트까지 가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참고를 해보면 지금 컨티뉴엄의 1세대인 H1과 H2가 있는데 2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 충실도를 보면은 H1은 99.914, H2는 99.87인데 아이온큐의 지금 주력 모델인 포르테 같은 경우는 2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 에러율이 0.4니까 1에서 이걸 빼면 정확도가 나오겠죠. 99.6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는 포르테가 이 컨티뉴엄 세대들보다 충실도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아이온큐의 반박은 너네 연산 속도 느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장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앞서는지 지금은 정확히 보기 어렵다는 거고, 아이온큐 측은 이거를 개선해서 결국에는 이 컨티뉴엄을 넘어서는 결과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이 확장성, 그거는 이제 모듈식 아키텍처에 기반을 하는데, 스테이지 1 1단계에서는 200큐비트까지 지금 한 개의 코어, 지금 이 수준인데 이 64EQ부터는 멀티코어가 들어간다 그랬죠. 코어가 지금 뭐 5개 정도 돼서 200큐비트까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400큐비트까지 갈 건데, 멀티코어에다가 포토닉 인터커넥트로 칩 2개를 연결. 3단계는 1000큐비트까지 갈 건데, 멀티코어, 포토닉 인터커넥트에 양자 네트워크까지 넣어서 여러 개의 칩을 합친다. 근데 이게 로드맵과 명확히 떨어지는 게, 지금 200큐비트까지는 멀티코어를 쓴다고 했죠. 그게 2026년까지고, 다음으로 400큐비트부터는 포토닉 인터커넥트, 아마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포토닉 인터커넥트는 아마 2027년부터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자 네트워크가 들어가서 1000큐비트니까 아마 양자 네트워크는 2028년에 들어가서 1000큐비트 이상.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64부터 멀티코어, 2027년부터는 포토닉 인터커넥트, 2028년부터는 양자 네트워크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갈 건지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테리움이라는 원자를 쓰고 있는데 바륨으로 바꿔서 확장성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어려운 레이저를 썼어야 됐는데 바륨으로 바꾸면 가시광선 스펙트럼까지 들어와서 쉽게 제어를 할 수 있고, 양자 상태 준비나 측정 오류가 훨씬 줄어들고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확도도 이테리움보다 높고, 따라서 엔지니어링 확장이나 단순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온 트랩이나 중성 원자 진영은 초전도체 방식처럼 대형 냉장고가 필요가 없고요. 또 아이온큐가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이 이런 진공 챔버 안에 구현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사이즈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동전에 비하면 굉장히 작긴 한데, 요것도 더 소형화를 시켜서 양자 컴퓨터 자체를 훨씬 더 작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연수주 금액 1억 불에 가까워지고 있다. 참고로 올해 목표는 7,500에서 9,500만 불인데, 달러인데, 요거를 초과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암시를 피르체프맨 CEO가 줬기 때문에, 아마 올해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내년 초쯤이면 이 월가 예상치 또는 당사가 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6불대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이온큐 목표 주가 하향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목표 주가는 1년 후 목표 주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초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양자 컴퓨팅을 이용해서 아이온큐는 AI 기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은 더 넓은 시장에서 활용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조셉 무어는, 아이온큐는 대형 언어 모델 활용 사례를 계속 탐구하고 있고 초기 단계에 있지만 내년에는 구체적인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피터 체프맨 CEO도 이 얘기를 했죠. AI 쪽에 적용하려고 LLM 쪽에 양자 컴퓨팅 적용하는 거 올해부터 시작했고 2, 3년 안에 결과를 볼 거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또 성과가 나오면 굉장한 그 주가 상승 촉진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AI 활용 사례와 관련해서 양자 컴퓨팅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아직은 이르다.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1불 30센트에서 7불로 하향 조절을 했고요. 그래서 AI 약물 발견, 시뮬레이션 등 양자 기술이 잘 대응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배경 속에서 양자의 장기적인 기회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하드웨어가 초기 단계에 있고 대형 기술 회사들이 기술 준비 상태를 몇 년 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또 아이온큐는 고객 수를 늘리고 있고 연간 수주 금액이 1억 불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컴퓨팅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 배 표면에 일어나는 부식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 해군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양자 분야는 단기적으로 볼 투자 종목이 아니고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봤을 때 기회가 있다는 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동의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조셉 무어라는 분은 뭐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별점도 5점이고 9,000명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 중에 340이다.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또 현재 아이온큐 목표 주가를 보면 5개의 평가가 있는데 3개는 매수 등급, 2개는 중립 등급이고, 평균치를 내보면 14불 70센트 정도로 아직 주가에서도 한 8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양자 산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7월 9일에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신문인데, 큐빗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차량 경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양자 컴퓨터의 새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을 개발한 안창욱 교수님 연구팀이 이제 양자 이론을 이용해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이제 양자 연산의 잠재적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양자 특성에 기인한 고유한 동작 원리를 가진 순수 양자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전적인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양자적인 순수 특성을 이용한 알고리즘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 썼던 걸 쓰게 되면은 양자 이득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큐빗 숫자가 제곱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IBM이 1000여 개 큐빗을 갖춘 양자 프로세서를 냈지만 아직도 30여 개의 도시로 구성된 차량 경로 문제 해결밖에 못한다. 그래서 이 팀은 뭘 했냐? 파인만 경로 적분법이라는 걸 결합을 해서 차량 경로 문제 최적화를 위한 새롭고 독창적인 양자 경로 적분법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원래 n개의 도시에서 차량 경로 최적화를 하려면 n제곱으로 필요 큐빗이 급진적으로 늘어났는데, 요거를 다시 n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낮추면서도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큐빗을 활용해서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접근법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자 이득이 실현이 된다면 자율주행, 제약, 금융, 물류,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순수 양자 알고리즘도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양자 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버레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오류 수정 그리고 오류를 찾아내는 이 디코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로는 중성원자 측의 인플렉션, 그리고 리게티, 앨리스 엠밥, 다르파, 자나두,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등 굵직굵직한 양자 기업이나 국립연구소들이 있는데, 현재 2023년에는 델타플로우 원이라는 걸 통해서 큐옵스, 오류 없는 양자 연산을 10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10,000, 내년에는 10만, 내후년에는 100만까지 가서 결국에는 이 범용적인 게이트 세트에서도 오류 수정을 완전히 도입하겠다 라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뭐 초전도뿐만 아니라 중성원자, 광자, 이온 트랩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나중에 아이온큐가 이런 기업들과 또 협력을 해서 오류 수정을 도입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오류 수정을 위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잘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의견을 다시 종합해 보면, 제가 여러 번 공유드렸지만 현재는 양자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모두 자기가 1등이라고 하는데 누가 1등이고 누가 1등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임직원 숫자, 채용 공고, CEO 핵심 인력, 기술력, 상업화, 사용 사례 등 수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숫자, 뭐 뉴스 몇 개 요거 가지고는 승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선두주자들은 이 여러 면들을 살펴봤을 때 아이온큐 컨티뉴엄, 이온 트랩, 그리고 IBM 초전도체, 그리고 중성원자 QLR 정도가 있는데 각자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달라요.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양자 자체로 실제 큰 매출을 내고 있고 제품화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이온큐가 제일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퀀티니엄이나 QLR 같은 경우는 제품 판매보다는 이 양자적인 기술 발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IBM은 세계 각지에 자기 양자 컴퓨터를 자기 돈으로 깔아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해서 그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죠.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출이나 제품화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실제로 이 컨티뉴엄이나 QLR은 비상장이고 IBM 같은 경우는 양자 사업의 비중이 전체 사업에서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자에 대한 투자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온큐를 선택한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순수 양자 알고리즘, 오류 수정의 개발 진전으로 양자 상업화 시대가 앞당겨주고 있다는 거죠. 하드웨어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오류 수정도 같이 발전하면서 시너지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도 말했지만, 애널리스트들도 말하지만 양자는 장기적으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해야 되는 곳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손실을 입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보여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 분야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투자해서는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필립 피셔도 얘기했지만 성장주는 하방은 원금이 0이 되는 리스크가 있지만 상방은 무한하다. 하방은 100%지만 상방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혁신 분야에 가장 뛰어난 종목을 오래 모아간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총평을 내려보면 성장주 투자는 변동성이 크지만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오래 인내하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자는 미래에 다가올 가장 큰 파괴적 혁신 중 하나이고, 그중 아이온큐는 제가 봤을 때 선도그룹이자 지금 우리가 양자에 투자한다고 하면 가장 큰 양자에 대한 노출도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 최근 상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아이온큐의 강점,
이 웹이나 복습을 통해 살펴봤고, 오류 수정이나 이 양자 알고리즘 개발 관련돼서도 양자 산업 동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또 주변에 양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채널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